자, 이제 아파트 구조하고 면적 관련된 핵심 용어를 좀 볼 건데요. 자, 이제 이 집을 딱 보게 되면 얼마나 넓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나 면적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지금 여기 보면 용어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면적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전용 면적이 있고 공급 면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주거 전용 면적은 말 그대로 내가 집에서 실제 살아가는 그 면적입니다. 그 공간이죠. 실제 내가 사용하는 그 공간이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이나 거실이나 주방이나 욕실 뭐 이런 부분들이 주거 전용 면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공용 면적이 있어요. 주거 공용 면적은 이 부분은 주거 공용 면적은 나와 우리 옆집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옆집 부분하고 같이 쓰는 그런 어떤 엘리베이터 앞에 공용 부분, 그리고 계단이라든가 공용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거 공용 면적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 면적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이 기타 공용 면적은 뭐냐면 이 아파트의 다른 동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세대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어떤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이런 부분들이 기타 공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계약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주거 공용과 전용, 그 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 이 부분을 다 더한 부분이 이제 계약 면적이 되겠죠. 보통 분양 계약서에 이렇게 딱 찍혀 있는 부분이 이 계약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만 크다고 넓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실제 사용을 하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감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 부분을 좀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최근에 이제 탕정에 동일하이빌이 이제 분양을 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제 모집 공고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전용 면적이 있고요. 또 주거 공용 면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급 면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공급 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이 있고 지하주차장 등 포함해서, 그리고 계약 면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 파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델이 7개의 모델로 해서 84, 99, 150 이렇게 분양 면적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제 평형이 있어요. 평형. 이 평형은 이제 보통 요즘 분양 광고를 보게 되면 뭐 5구냐, 뭐 84냐, 84A냐, 84B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보통 평형은 우리가 숫자로 이야기하면 34평, 뭐 25평, 이제 이 5구가 보통 이제 25평이고 84 타입이 한 34평인데 이런 부분들이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이 이제 평형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 부분은 뭐냐면 이제 A하고 B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A, 뭐 B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문으로 돼 있는 부분은 구조의 차이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 동일하이빌 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 평형대, 세대의 평면도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84A 타입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똑같이 아까 나왔었던 부분에서 보면 전용 면적이 있고 전용이 84, 이게 이제 전용 면적 부분이고요. 공급 부분에 이제 111.69 이 부분인데요. 이제 평형 부분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이 84A 타입은 이 33평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33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뭐 33이나 34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A 타입은 이 구조 부분입니다. 구조 부분인데 이렇게 평면도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A 타입이고, 자, B 타입은 좀 모양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B 타입. 그래서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는 A, B, T 이런 부분이 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면은 판상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판상형 구조가 있고요, 타워형 구조가 있습니다. 판상형 구조는 일자 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 구조는 기역자나 미음자 같은 이런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평면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판상형 구조는 84A 타입인데 이렇게 일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가로로 쭉 이렇게 일자 배치되어 되어 있고, 이 침실이나 거실이나 이 부분들이 한쪽 방향으로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제 자연 통풍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채광도 좋고 통풍도 좋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통풍이 이제 주방과 이렇게 침실과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통풍이 될 수 있는 맞통풍이라고 보통 그렇게 하죠. 이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 판상형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선호하는 부분들이 이런 어떤 판상형 구조가 되는데요. 이런 판상형 구조가 있고요. 이게 이제 타워형 구조인데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 현관을 들어와서 이렇게 한쪽으로 왔다가 또 꺾이는 그런 어떤 형태, 그러니까 기역자나 아니면 또 평수가 더 커지게 되면 미음자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타워형 구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쪽 방향으로만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양방향 쪽으로 보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 부분은 맞통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주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막히다 보니까 거실 쪽에 문을 열더라도 주방 쪽에서 환기가 되는 부분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볼 때, 자,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위치가 되느냐 하면, 이 타워형 구조는 이렇게 코너, 기역자 배치에 동해서 이렇게 코너에 위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덜 선호하는, 그러니까 평형대를 볼 때 좀 덜 선호하는 그런 어떤 타입이기도 합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타워형보다는 판상형 쪽이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죠. 다음은 이제 이 아파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아파트 향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향 부분에 의해서 어떤 채광이라든가 난방비, 또 생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아파트 방향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남향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남동향 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이제 남동향 쪽을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서향 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이 방향이 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남향, 그 다음에 남서향, 남동향 이 부분으로 이제 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있었었는데, 요즘은 또 이게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지금 지도를 딱 키자마자 딱 나오는 게, 이쪽은 남향입니다. 남쪽이고 이쪽은 동쪽, 그 다음에 왼쪽은 서쪽, 그 다음에 위에 쪽은 북쪽,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방위각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딱 동 배치를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은 거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 부분이면 그냥 남향으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남동향, 여기 남동향, 요거는 남서향, 그리고 요 정도는 이제 남향 부분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도상에서 한 번씩 해당 관심이 있는 아파트의 향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용어로는 이 확장 부분이 있어요. 이 확장 부분은 84A로, 자, 이렇게 비확장형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이게 베란다들이 앞에 쭉 이렇게 있어요. 이럴 때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확장형으로 다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에 이제 그 베란다로 돼 있던 부분을 다 거실과 침실로 이렇게 다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실제로 사용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대부분 다 확장을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밑에 보면은 이제 대피 공간이라고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는 대피 공간이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실외기 있는 부분이면서 얘가 대피 공간이 되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확장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집을 보다가 보면 뭐 이 부분도 확장할 수 있나 이런 부분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절대 확장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구조나 이
평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아파트 구조와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보게 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25평, 34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방이 몇 개냐, 화장실이 몇 개냐 이런 부분부터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나 면적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게 아파트를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실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네 번째 강의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대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